안녕하세요, 모토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는 메르세데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로형 스포츠카 중에 하나이자 걸윙도어의 역사를 만들어낸 전설 300SL의 계보를 잇는 적통이기도 하면서 최근 뼛속까지 다이어트를 거쳐서 새롭게 태어난 GTS입니다. GTS? 그러면 뭐지? 카이엔 GTS인가? 911 GTS인가? 아니면 뭐 스카이라인 GTS인가? 네, 그냥 GTS라고만 하면 살짝 헷갈리는데요. 최근에 메르세데스가 브랜드 전략을 새롭게 개편을 하면서 마이바흐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그리고 기존의 AMG는 메르세데스 AMG로 브랜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AMG GT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만 이게 메르세데스 AMG GT, 그래서 메르세데스 AMG가 성이고 GT가 이름이 된 거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냥 GT라고만 부르면 이게 무슨 GT인지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또 메르세데스 AMG GT 이렇게 풀네임으로 부르자니 사실 조금 거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AMG GT라고만 부르면 사실 이게 좀 안 맞죠. 이름 성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황보김인데 보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조금 안 맞긴 하지만 그냥 우리 흔히 부르던 대로 AMG GT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 오늘 시승하는 차는 AMG GT의 S입니다. 그동안 AMG는 뭐 55AMG 위에 65AMG가 있기도 하고 63AMG 위에 또 65AMG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더 강력한 엔진을 얹은 그런 라인업들이 있어 왔었는데요. 최근에 메르세데스 AMG에서는 같은 엔진인데 튜닝을 거쳐서 출력을 조금 더 높인 버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S를 붙이고 있죠. 그래서 보면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서 뭐 S63AMG S 쿠페, 또 CLS 63AMG S 이런 식으로 이제 S를 붙여 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메르세데스 AMG GT 중에서도 출력이 더 높은 GTS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럭셔리한 장비들을 잔뜩 추가한 다음에 한정판으로 출시된 에디션 1. 네, 지난번 S클래스가 출시되면서 에디션 1을 선보여 가지고 정말 와, 럭셔리의 끝판왕이다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선보였었는데요.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AMG GT도 AMG GTS 에디션 1 모델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역시 벤츠답게 편안하네요. 네, 역시 뭐 벤츠니까 아무리 슈퍼카라 하더라도 엄청 부드럽게 만들었겠죠. NO! 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어서 매끄러운 노면 때문에 지금 아주 뭐 매끄럽게 달리는 것 같은데, 와, 엄청 딱딱해요. 이게 시내 도로 같은 데서 노면 좋지 않은 데서는 와, 장난 아니게 단단합니다. 자, 일단 한번 밟아보죠. 오! 네, 이 차는 일단 뭐 밟아야 맛이니까 진짜 장난 아닌데요. 자, 뭐 달리기 이야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이전에 우리가 SLS AMG가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SLR 맥라렌이 있었고, 물론 그 이전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뭐 300SL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300SL이 사실은 SL 클래스로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SLR 맥라렌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이제 슈퍼카로 다시 이제 들살아 났었죠. 맥라렌이랑 함께 SLR 맥라렌을 만들었다가 맥라렌과 결별하면서 독자적으로 메르세데스 독자적으로 AMG를 내세워서 SLS AMG라는 모델을 선보였었는데요. 자, 이 걸윙도어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 300SL의 그 걸윙도어와 아주 유사한 형태의 걸윙도어를 달고 등장을 해서 사실 큰 주목을 끌었었는데, 이번 AMG GTS는 걸윙도어가 없어졌어요. 아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야, 이 차체에 걸윙도어만 달고 나왔으면 진짜 끝장나는 건데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거나 지난번 SLS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뼛속까지 다이어트를 거쳤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차체가 상당히 날렵해졌습니다. 네, AMG GT는 휠 베이스가 2630이고 그리고 이제 차체 길이가 4560인데, 이 SLS AMG보다 길이는 8cm가 줄어들었고 휠 베이스는 5cm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키는 오히려 AMG GT가 살짝 더 큽니다. 아무래도 뭐 키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었겠죠. 어쨌거나 차체가 살짝 작아진 데다가 출력도 자연흡기 6.3에서 4리터 트윈터보로 바뀌면서 출력은 낮아졌는데 토크는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능 면에서도 최고 속도가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3.8초로 똑같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메르세데스 AMG 측에서는 AMG GT의 경쟁 모델을 공공연하게 911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 911 공공의 적이자 동네 부가 아닙니까? 누구나 다 911을 타도 하겠다, 911이랑 경쟁하겠다. 사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워낙 독보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많은 모델들이 911을 경쟁 삼아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느낌 자체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고 911과 한번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길이는 비슷해요. 차체 길이는 비슷한데 휠 베이스는 AMG GT가 훨씬 더 길죠. 무슨 한 17cm 정도가 더 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911은 구조적으로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엔진을 뒷차축 위에서 살짝 뒤쪽으로 엔진을 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뒷차축을 뒤로 끝까지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뒷차축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휠 베이스가 좁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휠 베이스는 이 차가 상당히 길지만 차체 길이는 비슷해 가지고 나름 경쟁이 재미있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출시 가격이 이게 2억이 넘다 보니까 최고 출력은 510마력이고 또 정지 가속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보면 911 중에서는 거의 GT3급 정도랑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경쟁 구도가 지금 살짝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까레라 GTS 가지고는 이 GTS랑 경쟁하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아마 AMG GT급이다 그러면 까레라 GTS랑 한번 붙어볼 만 하겠죠. 자, 디자인 SLS AMG에서 걸링도어를 뜯어냈습니다. 진짜 여기 걸링도어 달면 대박인데 진짜 좀 아깝습니다. 안타깝고 어쨌거나 자, 엔진을 프론트 미드십에 얹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차축보다 살짝 뒤쪽으로 최대한 뒤로 밀어서 엔진을 얹은 거죠. 무게 배분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무게 배분이 이제 앞뒤 47대 53 뒤쪽이 살짝 더 무겁게 그런 식으로 이제 무게 배분을 잘 맞춰줬고요. 자, 엔진을 이 앞쪽에다 넣고 캐빈을 뒤쪽으로 완전히 뽑아내다 보니까 전형적인 이제 롱노즈 숏데크 그런 스타일인데 이 캐빈 위치가 엄청나게 뒤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이 앞쪽이 엄청 길어요. 이렇게 긴 것만 보면 이것만 보면 느낌이 뒤에 이제 뒷좌석 있고 트렁크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S클래스예요. 앞모습만 보면 거의 S클래스 사이즈여야 되는데 이제 뒤가 싹둑 잘려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이제 짧아지는데 어쨌거나 엄청 길어요. 그 안에다가 이제 엔진이랑 그런 것들을 잔뜩 8기통 엔진 넣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엔진을 앞차축 뒤쪽에 프론트 미드십으로 넣고 후드를 아주 길게 만들었다. 후드가 길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앞에서 살짝 위에서 보면 본네트 위가 막 엄청 넓어요. 차체는 낮은 데다가 본네트가 넓으니까 그 위에서 앉아서 고스톱 쳐도 될 만큼 그 정도로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마라넬로라든가 그런 느낌이 살짝 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앞모습은 그 라지에이터 그릴을 살짝 돌출시켜 가지고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스타일을 만들었고요. 헤드램프 안에는 완전 다 LED로 장식을 했죠. 자, 특히 재미있는 게 그동안 AMG 모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약간 한문의 팔자 같은 요런 느낌 아닌 요런 느낌으로 본파하던 디자인을 해왔었는데요. 이번 AMG GT도 그 디자인을 살짝 변형을 했습니다. 기존의 AMG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살짝 변형을 했는데 이게 앞쪽에 있는 그 검정색 가드랑 결합이 되면서 느낌이 어떤 각도에서 보면 살짝 그 F1 머신의 프론트 윙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모습을 이렇게 달리는 앞모습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예쁘다 라는 느낌이 들고 앞모습은 정말 상당히 멋있고 압권입니다. 자, 근데 이게
캐빈 윗부분을 사실 둥글게 처리하고, 그리고 그 둥근 루프 라인이 트렁크로 떨어지면서 둥글게 떨어졌다가 살짝 들리면서 약간 오리궁둥이 같은 그런 오리궁둥이를 만들면서, 이게 이 라인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실물을 봐도 그렇고 엉덩이 모습은 사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운데, 그나마 지금 이제 뭐 카본으로 대형 윙을 하나 달아 놔 가지고 무게 중심도 잡아주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제 공력 특성 면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겠지만, 디자인적으로도 그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줌으로 인해서 균형을 좀 맞췄다. 어쨌거나 디자인이 늘씬합니다. 늘씬하고 오리궁둥이는 조금 아쉽다. 지금 AMG GT가 지금 시승차가 흰색인데, 흰색도 나쁘진 않아요. 흰색도 나름 예쁘긴 한데, 어떤 색이 예쁠까? 노란색? 파란색? 네. 아마 원색 계열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휠도 뭐 거대하죠. 거대하고. 근데 방향지 시등은 앞쪽은 그냥 깜빡깜빡 하는 스타일이고, 뒤에는 이제 LED를 촘촘하게 바꿔서 그게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듯이, 그런 형태로 뒤쪽만 흐르는 그런 방향지 시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AMG GT는 뭐 외관도 화려하긴 합니다만, 사실 그보다 더 앞거는 실내입니다. 지금 여기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센터 페시아, 여기 그 피아노 블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이그로시 블랙이 적용이 된 부분들이, 윤이 막 번쩍번쩍 나는 데다가 알루미늄 버튼, 진짜 아마 이 동급에서, 그죠? 포르쉐 911을 경쟁으로 삼고 있는 동급 모델들 중에서 실내는 앞권, 실내는 얘가 갑이에요. 갑. 진짜 AMG GT는 실내 때문에 탄다 라고 해도 참 R8이 있죠. R8도 뭐 내외관 다 화려하긴 하죠. 화려하긴 한데, 적어도 실내는 얘가 더 갑. 실내는 AMG GT가 동급 최강.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하이그로시. 여기 동그라미 4개의 송풍구가 달려있는데, 이게 4개가 달려있다 보니까 누구는 좀 아우디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5개 만들어주지. 5개 만들면 911 계기판 닮았다고 할래나. 어쨌거나 멋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커맨더 시스템 조절하는 이런 거, 이 커맨더 시스템은 이 위에 터치로 글자 인식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화면 전환 같은 것도 됩니다. 자, 이 커맨드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어떻게 되느냐면, 그 기어 레버가 너무 밑으로 내려갔어요. 기어 레버 하나 출발하려고 그러면 손을 막 이렇게 돌려서 기어 레버를 조작해야 돼요. 그나마 기어 레버 조작감도 약간 뻑뻑해. 레버 디자인은 굉장히 예쁘긴 한데, 사실 자동차의 이 기어 레버는 어떤 존재감의 상징이기도 하고, 특히나 스포츠카라면 진짜 존재감이 사실 상당히 필요한데, 존재감 너무 없어. 존재감 너무 떨어져. 그렇긴 한데, 사실 이 차가 처음에 출발할 때 한번 뒤에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 손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쪽을 아주 비중 있게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자, 운전대 알칸타라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알칸타라 장난 아니죠. 밑에 D컷에다가 옆에도 살짝 잘라내고 막 우락우락 하고, 가운데 센터에 이제 그죠, 여기 홈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손이 많이 말랐을 때, 손이 많이 건조할 땐 조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쉬운데, 이 차 타고 뭐 조금만 달리기 시작하면 금방 긴장하겠죠. 손에 살짝 땀 나겠죠. 그러면 완전 쫀득쫀득. 이 차 앞머리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실내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여기 빨간색 스티치가 적용이 돼 있고, 이 근육질들 있잖아요. 이 덩어리들이 이 형태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만들어 놓은 이 형태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라인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기가 좀 많이 두툼한 느낌, 그죠? 많이 두툼한 느낌에, 이쪽은 불룩하고 이게 좀 좁아지고 많이 두툼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 고급스러우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자, 시트도
멋있습니다. 장난 아니게 멋있어요. 빨간색 투톤에다가 뒤에 그 크롬 장식도 들어가 있고, 옆구리하고 허벅지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옆구리를 조여주는 그것도 적용이 돼 있고. 자, 근데 이 시트는 사실 굉장히 멋있고 몸은 굉장히 잘 잡아주는데 처음에 앉아보면 조금 불편한 것 같더라고. 이게 시트 포지션 잡기도 조금 살짝 애매해. 허리 부분하고 이제 등 부분하고 어깨 부분이 좀 살짝 애매한 느낌, 약간 서양인들 체격에 맞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예전에 그 550 마라넬로가 시트가 살짝 불편했는데 이게 575로 바뀌면서 좀 많이 개선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도 좀 살짝 그런 느낌, 서양인들 체구에 맞춘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좀 조금만 다양하게 조작이 되니까, 그래서 잘 맞춰보면 아주 몸은 정말 잘 잡아줍니다. 잘 잡아주고. 네, 오디오는 에디션 1답게 버메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기 보면 이렇게 은색으로 문양이 화려하죠. 이 버메스터 스피커 장착이 되어 있고, 그 S클래스 에디션 1처럼 이렇게 스피커 빙 이렇게 돌면서 나오는 그거 여기도 달아주면 좋을 텐데 아마 뭐 공간 때문에 그걸 못 달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도어 트림에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도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 도어 트림 하단에 이렇게 큰 게 이제 스피커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도어 트림이 아니고 발 옆에, 차체 발 옆에 스피커가 큰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기, 와, 여기는 먼지도 많이 탈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저기다 스피커를 달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 차를 타는 분들은 흙이 묻어 있는 신발로 이 차를 타진 않을 거다. 그죠? 적어도 레이싱 전용 신발, 이 차만을 위해서 그런 신발을 타고 이 차를 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어느 정도 살짝 하고 저기다가 스피커를 장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다 사운드는 다 고려를 해서 장착을 한 거겠죠. 스포츠카는 사운드가 좋아야 된다니까. 이게 이 차 같은 경우는 8기통 사운드도 사실 괜찮고, 근데 이게 자연흡기 예전에 6.3만큼 사운드가 되진 않아요. 사운드가 6.3 거기다가 AMG 그 사운드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그만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얘는 훨씬 더 타이트한 맛이 있어요. 사운드가 이게 좀 뭐랄까, 앙칼진 이게 막 도끼를 품은 그런 사운드가 사실 살짝 느껴져서, 그런 점에서 이 살짝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느낌들은 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그냥 마냥 좀 그 인심 좋은 그런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좀 파이터 같은 그런 사운드를 품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디오는 좋은 게 좋아야 되죠. 특히나 이렇게 노면 소음이 심하면 장거리 같은 거 여행할 때 좋죠. 사운드 좋으면. 지금 그 아침에 출발하고 나서 계속 고속도로 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주행한 연비가 8.3km가 나오네요. 고속도로 연비는 한 8km 이상 나온다. 10km까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운전석 앉았을 때 그 시트 포지션이 많이 낮진 않습니다. 이 급의 차들 치고는 많이 낮진 않아서 시야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시야는 굉장히 좋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다가 본넷이 이렇게 좀 위까지 뻗어 있다 보니까 좀 본넷이 불룩하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뭐 운전하는데 크게 나쁘진 않고, 단지 앞이 길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전할 때 장애물 같은 거 통과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사이드미러 진짜 예쁘다. 까만색이어가지고 진짜 예쁘고, 비상등은 여기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선바이저는 그 SLK나 이런 로드스터들에 쓰는 그 선바이저처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모니터가 정말 예쁘죠. 그리고 뭐 또 떼서 들고 다녀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디자인 예쁘고 블랙의 해상도 완전 깔끔하고 각도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 시트에 있는 이 은색이 살짝 비치긴 하는데 뭐이 정도면 각도도 굉장히 나쁘진 않고, 역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운전석에 앉아있는 이 공간은 정말 단연 압권입니다. 압권. 예전에 맥라렌, SLR 맥라렌 정도, 그 정도면 모를까,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서는 특히 동급에서는 정말 최강입니다. 최강이라고. 자, 일단 달립시다. 이 차는 뭐 달려야 되니까. 야, 이게 제로백 3.8초면 사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게 4리터 엔진 가지고 3.8초. 이야, 요즘 진짜 그 제로백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고 있어요. 예전에 웬만한 슈퍼카들도 다 4초대 그랬었거든요. 포르쉐 뭐 912 이런 거 웬만하면 5초대 끊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웬만하면 4초대 끊고 3초대 그냥 막 팍팍 내려오고 3.2초, 3.1초, 3초 이런 모델들까지, 그죠? 8기통 모델로 그런 모델들까지 등장하면서 정말 가속력이 정말 짜릿해졌는데요. 진짜 겁나게 빠르다. 겁나게 빨라. 3.8초면 사실 뭐 얘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만 8기통, 뭐 10기통 이런 급의 페라리 람보르기니들이 3초대 초반 막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3.8초가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가격이 절반이니까, 그죠? 가격 절반에 3.8초면 사실 결코 아쉬운 게 아니죠. 네, 이 차에는 8기통 4리터 트윈터보 510마력짜리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엔진 뭐 AMG 엔진 유명하죠. 개인 한 사람이 일일이 다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해서 그 엔진 위에다가 자기 이름, 자기 사인을 새기는 것으로도 유명하고 정말 엄청 강력한데, 그동안 자연흡기를 고집해 왔던 AMG가 과감하게 트윈터보로 돌아섰습니다. 아니구나. 예전에 사실 AMG 하면 대배기량 자연흡기였었는데, 그러고 가지고 막 M에 너무 많이 발리니까, 그러다가 55 AMG가 먼저 슈퍼차저를 더해서 476마력, 500마력짜리 55 AMG를 내놨죠. 거기다 또 성이 안 차서 거기다가 트윈터보를 얹어서 65 AMG 엔진도 내놨죠. 그 이후에 잠깐 6.3리터 자연흡기로 돌아가서 63 AMG를 한동안 사용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4리터 트윈터보 엔진으로 다운사이징을 확실하게 하고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비도 굉장히 좋아요. 이 차 뭐 복합 연비가 7.6이니까 제로백 3.8초인데 7.6이면 사실 연비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911보다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죠? 네, AMG 치고는 연비도 SLS AMG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연비도 좋고 힘도 어마어마하고. 자, 변속기는 7단 DCT. 7단 DCT. 좋아. 자, 그리고 이제 달리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차에서 압권은 이 드라이브 모드 변환 장치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서스펜션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엔진도 반응이 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바로 기어가 한 단 정도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100km로 주행하고 있을 때 모드만 딱 바꿔도 회전수가 붕 하나 올라가는 거죠. 자, 거기다가 좀 더 과격하고 싶다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가 바뀌죠. 네, 스포츠까지는 배기가 그냥 컴포트 형태였는데, 스포츠 플러스부터 배기도 스포츠 배기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서스펜션도 더 단단해지고 엔진 반응도 훨씬 더 빨라집니다. 네. 스포츠 플러스만 하더라도, 그죠? 네, 스포츠 플러스만 하더라도 막 엄청 과격해지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수동 모드까지 쓰면 뭐 장난 아니죠. 수동 모드 회전 변환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기본적으로 시프트 패드를 동작을 시키면 바로 수동 모드가 들어가면서 이제 바로바로 수동으로 변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달리다가 정속 주행을 하면 다시 이제 뒤로 바뀌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는 기어를 내린 다음에 급가속을 해버리면 회전수가 레드존에 가서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됩니다. 네, 시프트업을 자동으로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쪽에 매뉴얼 버튼이 있어요. 이 매뉴얼 버튼을 누르면 레드존에 갔을 때도 시프트업이 안 되고, 계기판에 2단에서 화살표 업 이렇게 해서 지금 2단인데 3단으로 시프트업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더 과격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회전수가 스포츠 플러스 자동 모드에서 시프트 패드를 당겨서 수동으로 바꿨을 때는 7000rpm이 조금 되기 전에 변속을 하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완전 수동 모드로 바뀔 경우에는 7000rpm에 가서 회전수가 딱 멈춰요. 그래서 7000rpm까지 풀로 쓰고 싶으면 수동 모드를 사용하는 게 더 좋겠다. 네. 자, 그리고 이 차의 앞권은 레이스 모드. 짠! 네, 레이스 모드가 되면 엔진이 레이스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앞권이 뭐냐면 ESP가 스포츠 ESP로 바뀌어요. 스포츠 ESP는 ESP를 완전히 끄는 건 아닌데, 미끄러질 때 어느 정도까지 미끄러짐을 허용하다가 좀 많이 늦게 개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차체가 코너에서 엑셀을 밟으면 이렇게 힘이 좋은데 당연히 오버스티어가 나겠죠. 오버스티어가 날 때 미끄러지고 난 뒤에 ESP가 들어와서 잡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상당히 아주 고도의 테크닉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게 오버스티어의 그 짜릿한, 약간 드리프트하는 그 짜릿한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고속에서 코너링을 하다가 미끄러졌다, ESP를 잡는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운전 스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레이스 모드를 통해서 정말 조금은 부담 없이 뒤가 막 픽픽 돌아가는 그 느낌을 좀 제대로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장난이 아닌데요. 물론 웬만한 스포츠카들한테 다 있습니다. 다 있긴 다 있는데, ESP의 원조 벤츠 아닙니까? 네, ESP의 원조 벤츠니까 엄청 잘 만들었겠죠. 지금까지 벤츠가 이렇게 팍팍 돌아가기, 이 정도 돌아갔던 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네, 멋있어요. 잘 돌아가요. 자, 그리고 너무 딱딱해, 너무 시끄러워. 이게 엔진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니라 노면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도 벤츠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노면 소음을 넣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노면 소음 장난 아니게 들어오네요. 진짜 빠르고 소리가, 이 엔진도 엄청 경쾌한 데다가, 그런 데다가 AMG 하면 또 배기 사운드 아닙니까? 두두두두두둥 하는, 그죠? AMG 하면 배기 사운드. 이 AMG 배기 사운드가 사실 그 저회전에서는 사실 살짝 죽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는 저회전으로 다닐 때는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크진 않아서 사실 약간은 에티켓 모드 같은, 그래서 그것도 좋죠.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거를 이제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 바로 그냥 시끄러워지는 데다가 둥둥둥둥, 거기다가 지금 이제 막 터보까지도 하다 보니까 팡팡 터지는 거죠. 엑셀 뗄 때마다 막 브랑브랑 소리 나니까 사운드도 장난이 아니고. 네, 브레이크는 캘리퍼 색깔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스틸 브레이크고, 금색에는 카본 세라믹,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에는 에디션 1이니까 당연히 보셨겠지만 금색 번쩍번쩍하는 금색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와, 진짜 브레이크 성능도 장난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 차는 서스펜션 너무 단단해요. 이게 컴포트에서조차도, 이게 컴포트하고 스포츠 플러스하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꽤 나는 편인데 컴포트에서도 굉장히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시내 다닐 때는
이렇게 요철이 좀 있는 그런 시내 다녀보면 좀 심하게 단단하다. 뭐 슈퍼카가 단단한 거 가지고 왜 물평이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AMG니까 벤츠니까 이렇게 단단하지 않았었거든요. CLK DTM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주 단단하게 정말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